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에 있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며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아직 1억 초반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가 1억 초반이라고? 이건 못 참죠. 그럼 어떤 아파트이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역부터 알아볼게요.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지방이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 있겠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우선 2020년 기준으로 창원시 인구는 103만 명에 달하고요. 대기업 수는 전국에서 9등을 할 만큼 일자리도 적절하게 있습니다. 창원시보다 대기업 수가 많은 도시는 광역시,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성남시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일자리가 넉넉하다는 말이죠. 이 그래프는 각 도시별 중위 아파트 가격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물론 서울시가 압도적이죠. 현재 서울시는 중위 아파트 가격이 거의 10억에 육박합니다. 한때는 서울 다음으로 가장 비쌌던 지역이 창원이었어요. 창원 다음으로 인천, 부산, 대전, 울산, 대구, 광주. 그러니까 부산보다도 중위 아파트 가격이 높았던 지역이 창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꼴찌로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분명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창원시 성산구의 대장격인 아파트는 요 두 아파트인데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창원 용지 아이파크. 평당 3,300만 원으로 34평이 12억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거래된 거는 2021년 10월 달에 11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창원은 옛날 신도시답게 이제 슬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요 아파트입니다. 목련 아파트, 내동 주공 아파트, BNG 스틸, 산미 아파트. 현재는 가격이 저렴한 건 산미 아파트가 1억 1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1억 2천, 1억 3천에 나와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재건축 주택 공급 예정 리스트를 보면 내 2구역 재건축 사업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데 2009년 6월 달에 조합이 설립이 됐었죠. 잠깐 2009년? 12년 전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건축 순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굵직한 것만 살펴보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2주 철거 착공한 다음에 준공이 완료되는 이런 순서인데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가 2009년도에 났다는 얘기죠. 아니 2009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아직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않았다. 이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메인 도로인 창원대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창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이쪽에 공단이 엄청나게 넓은데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 네, 저도 가봤는데 솔직히 사람이 살 데가 못 되긴 해 보이더라고요. 메인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대로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있는 이 길쭉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 뿐이라서 그리고 공단이 굉장히 넓어서 이쪽 위에 동네랑 단절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격이 너무 안 오른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용지 아이파크를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 2차 아파트도 2019년 4월 달에 1억 650만 원이었었는데 2억 3천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이쪽에 상남동 대우아파트라고 있는데 이 아파트도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2018년 10월 달에 1억 9,300만 원이었던 게 현재는 4억 6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고 매물은 약 4억 9천만 원, 5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우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는 끝났고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건설사는 프로지오로 정해졌어요. 이런 비교가 좀 우습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상남동 대우아파트가 이쪽이에요. 그리고 목련 아파트 내동주공, 내동 2구역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목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당시에 9천만 원이었던 게 현재는 최고가 1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사업 진행 속도를 보자면 내동 2구역하고 상남동 대우아파트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쪽에 점이 많은 거 보이죠? 그만큼 실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뭔가 느낌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원래 아파트라는 게 실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아파트는 79년도에 지어진 42년 된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113%로 현재 이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죠. 육안으로 보더라도 당장 재건축을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아파트죠. 와이프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녁에 갔었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음산합니다. 곰팡이를 그대로 방치를 해가지고 수선을 전혀 안 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2009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며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2009년부터 2014년, 15년까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을 했다가 2019년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대충 유추하건대 2009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면 이때부터 아파트 값이 맥을 못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했지만 반려된 걸로 알고 있어요. 빠꾸 맞았다는 거죠. 이유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류 미비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 수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못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조합장을 갈아엎었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을 해서 이번 연도 9월 달에 조합 변경 인가를 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합장과 함께 내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반도건설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상남동 대우아파트에 있는 프로지오보다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설사지만 동탄에 반도유보라를 좀 많이 지었더라고요. 살펴봤는데 그래도 나름 이쁘게 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 창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각 아파트별로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정확한 위치를 보자면 이렇게 지어져요. 엑스포 상가는 빼고 지어집니다. 목련아파트, 내동 주공아파트, 효성중공업 사원아파트, 산미아파트, BNG 스틸아파트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600m에 달합니다. 각 아파트별 세대수는 내동아파트 200세대, 목련아파트 238세대, 산미아파트 100세대, BNG 스틸아파트 50세대, 효성 사옥 410세대, 총 합쳐서 998세대고요. 약 1200세대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그럼 1200세대에서 998세대를 빼면은 일반 분양분이 얼마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효성 4억 아파트 410세대는 현금 청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약 588세대가 조합원이 되는 거고 일반 분양분이 500세대로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학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라인에서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에라로 봤는데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대로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쪽에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차도로 이렇게 건너면 되는데 이쪽이 내동 2구역 재건축 단지고 이쪽이 지하차도인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이 길로 초등학교를 등교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지하차도는 안 들어가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둡지는 않고 잘 조성을 해놨고 그리고 초등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안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라인에서 그나마 신축인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2009년도에 지어졌는데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풍부하다고 합니다. 요 위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고 그나마 이쪽 학군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드 메르디앙에 수요가 몰린다고 해요. 전세가 없어서 못 뺀다고 할 정도니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매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동 2구역 이쪽이 1200세대가 신축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이쪽 건너편으로 해서 대상공원 힐스테이트가 약 1700세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창원 대상공원 힐스테이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가 창원 최고의 상권가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죠. 이쪽에 있는 아파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공원 힐스테이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게 이쪽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들어온다면은 요것도 영향을 조금이나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지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동 주공 아파트는 단일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지분은 51제곱미터, 목련 아파트 제일 작은 평형이 46제곱미터, 산미 아파트가 40제곱미터,
그럼 여기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 대략적으로 4동 아파트, 목련 아파트 제일 작은 평형, 산미 아파트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원래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고 감정평가가 나와야 추가 분담금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보유한 4동 주공 아파트가 감정평가가 2억이 나왔다. 그러면 3억에서 2억을 뺀 추가 분담금이 약 1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같은 위치라면 대지 지분이 높은 게 감정평가가 잘 나올 테니까 대지 지분이 높은 게 비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지 지분이 높은 4동 주공아파트 51제곱미터죠. 이거를 사야겠지만 공시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는 42년 된 아파트답게 건물값보다는 토지값만 매기게 되는데 그랬을 때 4동 주공아파트 대지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80만 3,200원이고 목련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03만 3천원입니다. 이게 평으로 환산하면은 약 6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3.3제곱미터가 1평이니까. 아무래도 목련 아파트가 4동 주공 아파트보다 공시지가가 높게 나오는 거는 바로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곱하기 제곱미터를 할 경우에 4동 주공 아파트의 총 공시지가는 4,096만 원이 되고 목련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03만 원 곱하기 46제곱미터기에 4,750만 원이 됩니다. 산미 아파트는 110만 원으로 40제곱미터를 구하면 4,400만 원이 되고요. 동일한 가격이라면 동일한 매가라면 목련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더 높죠. 물론 이거는 단순 계산이고 실제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얼마의 시세 차익이 있을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그나마 신축은 이쪽에 있는 포레나 대원 아파트인데 매가를 보자면 84제곱미터가 대략적으로 8억쯤의 호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이쪽이 신축 아파트로 다 들어서게 된다면 84제곱미터가 한 6억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창원시에 사시는 분들이 누가 이쪽에 신축을 6억 주고 사냐고 할 듯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예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마산 재개발 중에 문화구역이라고 있어요. 그쪽이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85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 평당 1,000만 원의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34평의 조합원 분양가는 3억 4천만 원이겠죠. 1,000만 원 곱하기 34평. 그리고 목련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700만 원 곱하기 1.3을 하면 6,1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6,200만 원으로 하죠. 이렇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3억 4천만 원 마이너스 6,200만 원을 해서 2억 7,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목련 아파트의 매가를 1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2천만 원에서 감정가인 6,200만 원을 빼게 되면 5,800만 원이 피가 되는 셈이죠. 이래서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피를 하게 되면 3억 9,800만 원이 총 제가 사게 되는 금액입니다. 즉 4동 2구역의 34평 신축을 3억 9,800만 원, 약 4억에 사게 되는 셈이에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6억을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6억에서 4억을 빼면은 약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에요, 예상. 그리고 창원시 성산구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1억 이하라 하더라도 2주택은 취득세가 8%, 3주택은 12%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1억 초반인 가격인지라 다행히 취득세가 다른 거에 비해서 큰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대신 양도세는 공시가가 3억 이하인 아파트는 창원시는 2년 보유 시에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위험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업 진행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2009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으니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지부진했죠. 너무 오래 걸렸고 작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반려됐을 때 실망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 시행 인가 득할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4동 2구역뿐만 아니라 어디든 사업 시행 인가가 바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주변에 학교도 없고 바로 앞에 대로라서 교통영향 평가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뒤쪽으로 대규모 공장 단지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사업 시행 인가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창원시에서도 보기 흉하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독려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내년부터 창원 특례시로 출범을 하는데 여기가 창원의 메인 도로예요. 출퇴근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있고 처음 창원을 진입을 해서 창원 어디든 가려면 요 도로를 좀 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떡하니 흉물이 있으니까 보기 껄끄럽기도 할 거예요. 이 도로를 보시면 양 옆으로 굉장히 큰 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어놨거든요. 저랑 와이프도 창원을 가면서 느낀 게 야, 조경을 참 이쁘게 잘 해놨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 나무 사이로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낀 목련 아파트, 42년 된 아파트라니 창원시에서도 좀 걱정이긴 할 겁니다. 빨리 하라고 독려할 만하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걱정이긴 한데 뒤에 공장 단지가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실제로도 이 아파트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 공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나오는 매연이 뭐 여기까지 안 퍼질까요? 이 대상 힐스테이트는 안 갈까? 여기 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긴 무슨 차단막이 걸려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차단막 때문에 매연이 안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좀 희석되면서 약하게 날아가긴 하겠죠. 원래 투자라는 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리고 남들이 외면할 때 나만의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이 될 때 큰 돈을 버는 건데 이 투자의 아이디어는 현재는 구축이지만 창원시 메인인 성산구에서 신축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창원시는 2024년까지 수요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면 여러 반대급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메인 도심인 이쪽인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서 이쪽의 아파트하고 격차가 벌어진다면 신축이 됐을 때 갭차를 줄일 힘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CTOCL 청약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셨었어요. 뭐 커피 마실 데도 없다. 그리고 공장 단지가 굉장히 오래돼 있었던 터기 때문에 그 집안이 굉장히 오염됐을 거다. 이랬는데 지금 가보면 커피 마실 때 많거든요. 그리고 신도시처럼 잘 닦아놔서 아파트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현실은 천지개벽 중인 거죠. 원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쪽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설마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어? 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해요. 원래 훈수라는 것도 제 3자가 볼 때는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잘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조합장님께서 1200세대의 세대수를 좀 줄이고 대형 평형 위주로 뽑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12월 28일에 조합원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략적인 투자금을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목련 아파트 전세가가 2,800, 3,000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만 전세로 들어오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 월세로, 단기 월세로 살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100에 15만 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온전히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외국인 노동자가 월세를 잘 주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외국인 노동자가 월세를 안 내면 뭔가 이렇게 책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잘 낸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무주택자가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KB 시세로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70%인 6,300만 원이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실거주 요건으로. 그럼 매가가 1억 2천만 원이야. 그렇게 되면 약 5,700만 원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5,700만 원 투자해서 여기서 거주하는 거죠. 몸테크 하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 이렇게 투자금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5,700만 원으로 투자해서 보금자리론 받아서 여기서 실거주를 하고 2년 비과세 맞춰놓고 나중에 털고 나와도 되고 신축되면 거기서 살아도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이 뭐 6천만 원 미만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돈을 벌고 싶다.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사놓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스 타고 창원역까지 와서 KTX 타고 서울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거지. 아니 돈 2억 번다는데 할만하지 않아요? 여기다 전입신고하고 서울로 출퇴근, 돈 벌기, 몸테크. 구독자분들은 제가 뭔 말씀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촬영하는데 정보에 도움을 주신 1등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전화번호는 제가 밑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사장님한테 전화하시면 될 거예요.
이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안 됐다고 저를 욕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제가 부동산 잘 몰라요. 저 판 거마다 다 쭉쭉 올라서.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